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사건 진상조사단 부단장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님 모셔서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무서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 12월 3일 네, 점심 때 예, 예,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 국회를 탱크로 쓸어버려라. 그러게요.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 확 밀어버려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회를 미니 전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하지 않고요.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제가 국회 법사위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에 나와서 예. 발언하는 거 보면 아주 독을 품고 있습니다. 예. 독이 올라 있어요. 독이 올라와 있는데 약간 신기한 거는 이 계엄을 예. 하기 직전에 예.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음. 쳐다보는 눈빛, 말하는 내용. 음.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당신 내가 속으로 가만 안 둬. 난 네 얘기에 동의 못해. 이런 눈빛에 이런 표현이었는데 네. 계엄 직전에 예.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얘기했어요. 음. 왜 저러지? 기가 죽었나? 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예.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예. 페인트 모션이었던 거죠. 예. 약간 기가 죽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네가 약자인 것처럼 네. 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거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싹 탱크로 밀어버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네. 예. 진짜 이게 그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젊은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항명을 해서 이게 불발에 그친 것이지 실제로 단전단수하고 표결이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윤회 지시처럼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서 아휴 생각하기도 그 들어온 부대 중에 머리에 이렇게 그 뭐 달고 들어온 부대 있잖아요. 예예 그 다 부대 들어- 야광 예. 야광 투시경이에요. 예. 야광 투시경이라서 모두 다 단수 시켜 놓으면 예.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죠. 네. 완전히 아수라장이죠. 그때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예. 국민 여러분께 잠깐 알려드릴 일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우원식 의장이 네. 방망이를 빨리 두들겨야 되는데 안 두들기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고 손 들어서 그게 하자. 의원님이었어요? 예, 우리가 손 들어서 하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제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게 저기 이 핸드폰으로는 예. 여기까지 왔어요. 롯텐더울까지 왔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난리가 났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우원식 의장도 화가 난 거예요. 네. 안건이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의장도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의장도 마음이 급해요. 그랬으니까 네. 그 말에 또 약간 또 주춤하고 있다가 박은정 의원님은 의원님이 막 빨리 하라 그래서 손 계속 들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사이에 전기가 나갈 수 있다. 그럼 안건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전자 그럼 뭐 시스템이니까. 손으로 들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겠으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제가 근데 그때 수기로 손으로 들었을 때 그 증거를 어떻게 남깁니까? 아니 그야 모든 화면이 다 찍고 있잖아요. 셧다운이 되는데. 저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다 찍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이 되고 나면 예, 그걸 예.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옆에 제 옆쪽에 앉아 있던 조국의 이야기예요. 전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달려나갔죠. 달려나가서 국회의장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예. 전기를 끊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안건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동안 전기를 끊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김민기 사무총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근데 깜짝 놀랄 때 그 옆에 있는 국회 관계자분들이 하는 네. 말이 의원님 여기는 비상 가동됩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막 전부 다 전기를 밖에서 끊어도 예. 국회 본회의장은 비상으로 전기가 가동되는 시스템이 있다. 자가 발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 달려나가서 이거 의장과 뉴스다. 김민기 사무총장을 향해서 네. 전기를 끊으면
이 안건이 올라오는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아니, 왜냐면 들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걸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도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긴 거죠. 국회가 훨씬 더. 예. 예, 그래서 이게 자가 발전 시스템을 예, 통해서 예. 전기가 차단돼도 예. 전기는 생성되니까 걱정 예. 마십시오라고 예. 해서 또 다시 제가 안건을- 돌아오면서 예. 박은정 의원하고 몇몇 의원에게 예. 걱정 마요.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있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좀 손 의원에게도 내렸구나. 예,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자, 있답니다. 예, 그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 긴박했던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무용담들이 쏟아질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707 특수 예. 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자기 그 올 때 TV 보고 알았다 계엄난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출동 당시에는 1920발에 해당하는 실탄을 장착하고 왔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죠. 준비해서 갖고 와놓고 예. 실제로 나는 몰랐어요. 그 문상원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저기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장시키지 않았다. 네. 무장시키지 않았고 예. 해제되면 바로 돌아가라고 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내란이 되느냐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무장시키지 않았다는 건 절대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사령관들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네. 했고요. 근데 1920발도 아마 제가 그냥 좋게 본다면 김현태 그 단장이 착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920발이 아닙니다. 예. 1920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죠. 도대체 얼마나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6,000발 얘기, 9,000발 얘기가 막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거 예. 요거는 특수전 예. 그러니까 특수전 임무단 예. 특임단이죠. 예. 특수전 임무단에서만 가지고 온 수발일지입니다. 네. 제가 요거를 저희 방에서 그거 좀 땡겨주세요. 수발일지. 땡겨주세요. 예. 이 수발일지를 이게 수발일지가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5장. 5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이 첫 번째 장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예, 그걸로 예, 보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 장 거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예. 첫 번째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K1 단총, K1 기관 단총에 쓸 수 있는 총알이 1980발입니다. 기관 단총은 한 번 쏘면 자동으로 계속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K1 기관 단총 1980발. 이게 첫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요쪽이 K1 기관 단총. 두 번째는 권총의 실탄이에요. 이건 9mm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아까 K1 기관 단총은 바로 이건데요. 거기에 있는 실탄입니다. 실탄. 요 실탄이 여기가 뾰족한 거예요. 요 뾰족한 게 실탄이에요. 요 뾰족하지 않은 건 공포탕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부했어요. K1 기관 단총 들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장착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실탄, 요거는 공포탄. 실탄은 가서 사람을 완전히 살해하는 거죠. 그럼 공포탄이 터지면 저는 공포탄은 공포만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공포탄이 터지면 6m, 7m 정도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이제 비서관이 군에 있을 때 탄약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임단에게 물어보고 방첩사, 특임단, 공수부대 다 보낸 거죠. 네. 다 보냈는데 특임단에서만 답변이 온 거예요. 특임단은 이 김현태처럼 네.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이 특임단이 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권총입니다. 이건 권총. 이게 실탄입니다. 실탄. 이 실탄은 자그마치 몇 발을 갖고 나왔냐면 1980발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단총 1980발. 그다음에 이 권총 실탄 1980발. 그리고 공포탄 1980발. 그럼 약 2000발씩이니까 다 해서 몇 발입니까? 6000발입니다. 예. 그 6000발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예. 이렇게 네. 붙인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이게 바로 그 부대에서부터 온 자료예요. 자료에 K1 기관단총 1980발 그리고 권총 1980발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김현태라고 하는 단장도 자기도 잘 모르는 거죠. 자기네가 전부 다 갖고 온 건 1920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가 12월 여기에 써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가지고 나갔다 12월 4일 날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저희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네. 사실은 여기에 돋보기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표시가 납니까? 네. 요게 있어요. 백정이 있는 거예요. 백정. 그게 뭐예요? 이게 백정은 도대체 뭐냐? 하여튼 이게 내용이 테이저건 카트리지였던 거죠. 테이저건을 쏠 때 테이저건 그 총알이에요. 예. 테이저건을 쏘면 쓰러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전기 충격 같은 예. 걸로, 충격 같은 걸로. 예. 그게 또 백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살해 계획이 있었네. 살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 살해 계획이 있었고 그걸 살해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용현의 지시가 있었을 거고 그 위에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예. 지금까지는 끌어내라. 끌어내. 이 정도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자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어제 석동현을 통해서 얘기했죠. 끌 자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정말 석동현은 웃기는 이야기고요. 네. 그 사람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내란죄에 1. 내란을 주동한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돼요. 네. 우두머리가 법률적 용어인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수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두머리 우리나라 말을 쓰더라고요. 법률 안에 우두머리 이렇게 써 있어요. 있어요. 1. 네. 우두머리. 그리고 그 우두머리하고 공모한 차, 예. 사형, 예.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공모한 자, 사형, 무기징역. 세 번째 부하 부하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하수행. 부하수행.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 부안해동한 사람. 예, 부하내동처럼. 그러면 이 석동현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옹호했기 때문에 네. 세 번째 부하 수행이 될지 예. 아니면 두 번째 공모가 될지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옹호하는 자들도 처벌 대상이에요. 예. 저는 말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할 거예요. 석동현 변호사 말 조심해라. 석동현 말 조심해라. 예. 그리고 나와서 예.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실탄 총알 일지는 뭔데? 그렇죠. 그리고 이 특임 부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날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특수전 예. 임무단. 예. 뭐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차 타고 왔습니까? 아니 헬기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헬기로 내려오는 네, 사람들이에요. 공중으로. 헬기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실탄을 헬기에 놓고 내렸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저는 실탄을 장착하진 않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 현태 김현태. 그 사람도 장착하지 않았다고 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탄을 장착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이 헬기로 내려옵니다. 네. 그럼 내려오면 실탄은 어떻게 해요?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지만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헬기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예.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장착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예. 게 제가 들은 제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제보에 따르면 헬기에서 내릴 때 이미 이 실탄을 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들은 뭐- 얘기로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헬기가 내렸어요. 국회 운동장에. 그러면 따로 그걸 들고 내렸겠냐는 거죠. 아니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내리고 다시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걸 운동장에 두고 내리겠습니까? 어디 뭐 창고에 보관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장착을 하고 실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올바른 현장 지휘관들이 현장에 쉽지 언론인들이 않은 많고 거죠. 기자들과 시민들이 있다. 여기에서 전기 끊고 들어가면 유혈 사태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곽중근 사령관이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제 요구안을 의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패한 거지. 자기들이 무슨 봐준 거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봐준 것처럼 하는 것은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과정인 거죠. 예. 예, 이것은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예. 다 돼 있어서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어려웠던 거고 예. 단수도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네. 이 비행기에 탄 특수 임무단
그 병사들은 부사관이에요. 부사관인데 이들이 국회로 온다고 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헬기가 빙빙 돌았다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예. 내렸더니 국회야. 국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예. 것들이 예.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북한군 예? 또는 테이저건만 하더라도 우리 경찰들이 어떤 그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무고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덜어는 언론인들을 향해서 쏘려고 준비해서 가져갔다. 덜어는이 아니에요. 약 6천 발이면 다 죽어. 다 쏘고 나고?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나마 현명한 우리 병장 그 군인들이 예.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부사관들이 예.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돌아가셨어.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제보에 끔찍합니다. 의하면 이건 군인권센터가 낸 예. 자료예요. 거기에 투입되었던 그 부사관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투입됐던 국회에 투입됐던 사람들이 네. 유서를 쓰고 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체열을 하고 갔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금은 영내에 예. 연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가 예. 언제 나온 보도냐면 예. 지난 월요일, 예. 화요일쯤에 나온 예. 보도이죠.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니 군인은 원래 군 안에 있잖아. 아. 연금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사관들도 출퇴근은 하죠. 그랬더니 그날 출동한 사람들은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들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부사관들. 네. 아주 훈련이 돼 있는 예. 부사관들. 부사관들은 출퇴근한다는 겁니다. 예.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근데 핸드폰은 다 빼앗겼고 예. 출퇴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연금되어 있었다. 이거 확인해 봐야겠네요. 국회 그렇죠. 국방이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체열을 했다는 겁니다. 체열은 왜 한 거예요? 체열을 왜 한 거예요? 네. 체열을 왜 한 거예요? 예. 제가 또 물어봤어요. 예. 체열은 왜 하는 예.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대북 전투라든지 예. 이런 곳에 갈 때 예. 피를 뽑아놓고 예. 이 목줄로 군사 번호 있잖아요. 예. 그 번호로 혹시 그걸- 사망하게 된 경우엔 확인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엔 체열로 DNA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을 그러니까 이분들도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고 그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그런 준비까지 하고 투입시킨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가 국회로 오는 걸 보고 아주 당황한 우리의 국민이었던 거죠. 지금 그 온 국민이 지금 너무너무 이게 정산해야 될 그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석동현 변호사를 뭐 아직 수임을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연일 외신까지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내란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고 그 검찰 내부에서도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길하고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이라는 사람 여전히 지금 출근도 안 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보니까요. 며칠 새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것만 하더라도 9건이 넘어요. 응? 근데 이거 지금 그 다 수치 거부하고 예? 수치인 부재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수유금 받고 예? 꽃다발은 받으면서 실제로 받아야 되는 공직 문서들은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건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왜 구속 못합니까? 수치인 거부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를 네. 대비한 수치인 거부지 예.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뻔히 어디 있는지 예.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네. 어제 보좌진에게 네. 그 법안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음. 뻔히 보이는 인간, 네. 뻔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인간, 네. 그 권력자 들인 네. 경우에는 수치인 거부라고 하는 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네, 하자라고 네, 네. 하는 법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준비를 할 것이고요. 네. 우선 지금으로는 수치인 거부라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다 보낸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받은 것으로 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국민은 왜 체포하지 않느냐, 왜 구속하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를 향해서 네. 즉각 체포하고 네. 즉각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도 자꾸 말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한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네. 체포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저렇게 버티는 과정이 나 체포해 줘. 그리고 나 체포할 때는 아무도 경호처가 막을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서 체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이 잘 압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민께도 알려드리고 또 경고하는 건데 석동현 그리고 권성동 등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네. 내란죄는 함부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일반 사건을 옹호하듯이 옹호하거든요. 네. 이거는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네. 내란죄 동조자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과 동조자로 네.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예. 자,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 조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고발 조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사건은 옹호도 할 수 있고 뭐 말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내란죄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내란죄는 1, 2, 3조 예. 조항 자체가 네. 내란죄를 함께 예. 하게 되면 이거는 선전범, 공범, 예. 부하, 행. 수행으로 예.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탱크로 잃어버려 말씀드렸는데 이게 12월 3일 11시 40분, 11시 40분에 점심 먹다가 하는 얘기죠. 국방부 예.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점심 먹다 한 얘기인데 관련해서 김용현 측이 이 탱크로 잃어버려 주장한 추미애 의원 등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게 자기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조본에서 윤에 대해서 2차 출석 요구서를 통보했고요. 25일 날 내란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16일, 18일, 19일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안 받고 있어요. 관련해서 23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냥 송달로 간주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윤과 그 측근들 비정상적인 정신을 행태를.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비상계엄 할 때도 네. 장님 무사처럼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살짜리 아이에게 권총을 들린 것처럼 참 명태균 표현력 끝내줘요. 네.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네. 멀쩡하게 보일 때 네. 알아봤을까? 근데 지금 보면 딱 장님 무사에 예. 5살짜리 권총 든 예. 아이인데요. 예.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사형, 무기징역의 내란, 수괴, 우두머리 범죄자로 국민은 전부 다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범죄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에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버티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가 어제 그제 그 보수 패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 탄핵 안 한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 탄핵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혼란이 가중될수록 좋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게 좋다. 두 번째, 4월 18일까지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티면 이긴다. 그래서 계속 시간 끌기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이제 또 어디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걱정하는 것은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어디에서 무슨 국지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예.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사실은 막후 실세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김영현도 노상원하고 상의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예. 정도로 노상원의 영향력이 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에서 예. 또다시 김용현이 감옥에서 예. 지침을
보내주잖아요. 예. 나는 무죄고 네. 이 대통령은 옳았다. 예. 라고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펼치는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이 나와서 담화를 하잖아요. 예. 가이드라인을 펼치는 예. 겁니다.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라도 지금 버텨달라. 그리고 나는 잘 버티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펼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처벌하고 샅샅이 같은 공범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네. 집어넣어줘야지 된다는 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예. 그동안 해왔던 검사로서의 방식.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봐주고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넣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기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네.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범죄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와중에 그 범죄가 계속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또 경로에서 전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우기고 버티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던 그 검사실 안에 네. 그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대통령이 돼서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더 큰 권력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무속인들 네네네. 얘기하셨잖아요. 무속인들. 이 12월 3일 밤 10시 몇 분 왜 그날로 택했을까? 예. 윤석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진짜 비상계엄 하려고 했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요일날 했을 했겠지. 텐데 왜 그날로 했을 것인가? 예. 이게 제가 보기엔 날 받은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뭐 어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지금도 또 누가 나를 줬을까요?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거란 얘기하고 아니, 손바닥에 왕자 쓰는 인간이잖아요. 노상원도 스스로 자기가 점쟁이하고 어제 저는 JTBC 뉴스 보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예. 알았는데 스스로가 아니라면서요. 간판이 붙어 있다면서요. 점집이라고. 동업자라고 이미 역술인이 다 실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업자라 그러고 명리학에 뛰어나시고 관상도 봐주고. 에? 떡을 자주 맞추러 온다면서요. 굿하려고. 법사님인데 굿하려고 떡을 자주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구탈 아니 그 뉴스에 나왔어요 네. JTBC. 예. 떡집 아저씨가 바로 맞죠. 굿하려고 떡 자주 맞추러 온다고 했는데 아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자입니다. 네. 기술자고 김건희 또한 기술자이죠. 그동안 살아온 게 많은 사람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많은 이익을 취했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저에 제가 이제 용산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바로 저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증거가 들어있는데 경호처가 막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이름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 박종준 네. 이거 완전히 공범입니다. 이 경호처장이 그 경호처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완전히 공범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이 대통령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비서실장 정진석 네. 못하게 하는 거 공범입니다. 또 하나의 모든 불법 증거가 어디에 모여 있겠습니까? 관저입니다. 관저. 그렇죠. 관저죠. 관저에 모든 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관저에 수시로 용달이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저로 용달이 들어가서 도대체 뭘 싣고 나오는지 어떤 증거들을 파손하고 있고 폐기하고 있는지 예. 예, 이 증거 인멸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하는 거 조국 장관 부인에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채로 얼마나 많은 형을 4년, 때렸습니까? 4년 때렸습니다. 그런데 용달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용달로 증거인멸. 예,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고 예. 저는 용달이 들어갔다 용달로 증거를 인멸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나온 얘기로는 예. 용달에 또 무엇이 실려 들어갔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어가 뭐 2,000온스가 들어갔다. 뭐 이런 장어가 160인분이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장어만 들어갔을까요? 이 와중에 장어는 왜 들어갔으며 그렇죠. 장어만 들어갔을까요? 술 건진과 또 노상원과 등등과는 또 어떤 미리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추적이 돼야 되는 샅샅이 겁니다. 진상조사단에서 부단장님께서 샅샅이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단독도 가지고 취재 편의점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단독이에요. 예, 그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끝으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예, 이야기했던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거는 저희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탄이 4,000발이잖아요. 6,000발. 공포탄 2,000발에서 6,000발이에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건데 이거는 특수전 임무단에서만이에요. 예. 다른 데는 또 도대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양심 선언하듯이 한 김현태 단장도 1920발이라고 하니까 예. 아니에요. 김현태 단장. 예. 이거 6,000발이고요. 네. 제가 김현태 단장 발언 듣고 또다시 우리 방에서 요 탄약처로부터 또 확인한 거예요. 네. 6,000발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 이거는 황정화 의원실에서 찾아낸 겁니다. 누굽니까? 박성재 네. 그리고 김주연 네. 그리고 이완규 예. 이렇게 또 여기서 중요한 인물 정진석 그 이렇게 만난 있습니다. 회동. 예, 3명은 안가에서 만났죠. 네, 안가회동. 여기에 한 명 더 있는데 이상민이 있죠. 네. 그 안가에서 만난 사람과 정진석까지 그 핸드폰을 예. 바꿨는지 예. 확인했더니 바꿨어요. 이상민만 빼고 다 바꿨다는 예,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완규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그랬는지 이완규 보도에서 빠졌었어요. 법제처장. 예, 법제처장 네, 빠졌는데 네. 그날 박지원 대표가 물었죠. 예. 그런데 답을 못한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바꾼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것은 끔찍한 내란 범죄 사범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논점 이탈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뭐 피바다가 됐어 폭동을 했어 이게 무슨 폭동이야 뭐 참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하여간 그 이완규가 네. 그날 제가 묻습니다. 휴대폰 바꿨는데 그 바꾸기 전 휴대폰 갖고 있어라. 네. 대답을 안 해요. 바꾸기 전 휴대폰 갖고 있어라. 대답을 안 해요. 버렸겠죠. 이거 벌써. 완전히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예 저들은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서 그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번 하나 밝혀두고 싶은 것 우리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나라 지키려고 했던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군인들을 전부 다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을 쓰지 않고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 않고 바로 로텐데홀 바로 앞까지 와서 네. 산탄총으로 문까지 부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던 그 군인들 그리고 가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그 군인들 여러분이 또 이 나라를 지킨 또 한 축의 네. 영웅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